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맥북 프로 M1 맥스를 구매해서 제 입장에서의 non-tech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제 인생의 첫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맥북 프로 15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모델이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구매 시 옵션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사양으로 선택하여 약 330만원에 구매했으며 이 맥북을 약 8년간 사용했습니다. 이 맥북으로 여러 곡들도 만들고 음반 음원을 발매하고 영상 작업, 뮤비 제작 등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6년인데 8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죠. 그 결과 현재 맥북의 배터리는 10분 이내 죽고 2,000원 스피커는 깨지는 소리가 나며 공식 AS를 받고 싶어도 해당 모델은 앤티그 모델이라면서 애플 스토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고 사설 업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플에서도 새로운 맥북 프로들이 출시되었으나 연결, 확장성 등이 부족한 모델 등 제가 원하는 신규 맥북 프로가 출시되지 않았고 결국 존버를 선택했습니다. 끝내 애플 실리콘의 M1 칩이 나왔고 프로 유저들을 위한 M1 프로, M1 맥스 칩이 나왔습니다. 저는 8년 만에 새로운 맥북으로 바꾸면서 M1 맥스를 선택했고 제 과거 맥북과 신규 맥북의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 테크 리뷰어가 아니기에 non-tech 리뷰 입장에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14인치 맥북 프로 M1 맥스를 신형 맥북 프로, 15인치 맥북 프로는 구형 맥북 프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에 맥북 프로를 구매한 것이기에 정말 설레면서도 얼른 뜯어보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뜯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쉽게 뜯어지지는 않네요. 드디어 2021년형 14인치 M1 맥스 칩이 장착된 신형 맥북 프로입니다. 박스 옆면에는 맥북 프로라고 써져 있고요. 박스 뒷면에는 구체적인 스펙이 써져 있습니다. 비닐을 한 번에 뜯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맥북 프로가 종이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우선 맥북 프로를 들고 안에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북 프로를 들면 충전기 선이 있는데 구형 맥북 프로 때처럼 빠른 타입 차기 가능한 맥세이프 3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댑터와 타입 차기 USB-C 타입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는 종이 패키지 들면 96W 충전기 어댑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포장은 모두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환경을 많이 생각한 포장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기 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박스는 모두 종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신형 맥북 프로의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 재질의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형 맥북 프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화면을 열자마자 다양한 세계 언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신형 맥북 프로의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을 선택했고요.
M1 Max 칩 10코어 CPU 및 32코어 GPU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64GB 통합 메모리, 2TB 용량을 선택했습니다. 키보드는 깨끗하게 영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격은 552만원입니다.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마 유튜브 사상 최초로 8년 전 제품의 풀박스와 현재 최신 제품의 풀박스 비교는 이 영상에서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애플 포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어떤 부가 구성품들이 빠져 있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박스 앞에는 이렇게 맥북 프로가 열려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Liquid Retina XDR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구형 박스는 누워져 있는 맥북 프로의 앞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신형 맥북 프로의 뒷면이 일자인 반면 구형 맥북 프로의 뒷면의 끝 처리는 이렇게 라운드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기에 얇게 느껴지는 시각 효과를 주고 있네요. 이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형 맥북 프로의 포장이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었네요. 보시면 가운데에는 제조일자가 써져 있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포장지부터 다르네요. 신형 박스의 설명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내부와 동일한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안에는 간단하게 설명서가 있고 또한 검은색 애플 로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외 딱히 내용물들은 없습니다. 모두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 박스는 충전기를 묶어 놓였던 플라스틱 포장이 있고요. 설명서 부분은 박스 내부와 동일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하얀색 애플 로고 스티커가 있네요. 신형과 비교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또한 안에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천이 있습니다.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는 천이네요. 이 천으로 디스플레이를 닦으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설명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설명서 부분이 신형 박스의 설명서보다 내용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이 들어 있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 충전기와 구형 맥북 프로 충전기를 지금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신형 충전기는 USB-C 타입 충전기 선과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맥세이프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선이 매우 플렉스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 충전기는 충전기 선과 어댑터 바디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맥세이프 형식은 동일합니다. 충전기 콘센트 꽂는 부분이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연장선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더 먼 곳에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게 되죠. 한번 궁금해서 신형에도 부착이 가능한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신형 충전기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신형 박스는 모두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종이로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구형 박스는 이렇게 안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신형과는 좀 다르죠? 모두 분리수거는 가능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은 모든 포장을 종이로 하는 등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구성품에는 연장선이 빠져 있네요. (2014년) 당시 저에게 13인치와 15인치 옵션이 있었고 저는 15인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13인치는 화면이 너무 작다고 느꼈기에 15인치를 선택했는데요. 크기와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구형 맥북 프로들의 화면 베젤이 매우 컸기에 13인치의 화면이 더욱 작게 느껴졌습니다.
구형 15인치 맥북 프로가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컸지만 8년간 사용하면서 휴대성 여부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화면 크기도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와 구형 맥북 프로의 크기 및 무게는 다음과 같은데요. 신형 14인치 맥북 프로는 구형인 15인치 맥북 프로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실제로 화면 베젤이 얇아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으며 무게 또한 가벼워져서 휴대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실제 베젤을 제외한 디스플레이의 길이를 직접 재보았고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하시기 편하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데요. 파란색 면적이 14인치 모델, 노란색 면적이 15인치 모델입니다.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고 이에 저는 신형 맥북 프로를 구매 시 14인치, 16인치 옵션 중에 저는 14인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16인치 모델의 배터리가 더 오래 가고 화면도 더 크지만 실제 성능은 과거 모델 내에 있었던 차이와는 다르게 현재 14인치와 16인치 옵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가 그래서 14인치 신형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구형 맥북 프로 제품 뒷면에 미끄럼 방지 고무는 타원형같이 살짝 나와 있는 반면 신형 맥북 프로의 미끄럼 방지 고무는 바닥과 평행한 모양으로 튼튼하게 나와 있어 밸런스 있게 제품을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맥북 프로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네요. 구형 맥북 프로를 약 8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동안 기술력은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구형 맥북 프로와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사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최신 기술력이 뭐가 더 많죠? 한번 비교 영상을 보시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정말 신형 맥북 프로는 True Black Color 등 실제 색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애플 매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매장 조명이 매우 밝아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와 좋네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구형 맥북 프로와 비교해보니 신형은 놀라움의 그 자체였고 그동안 제 눈이 고생을 많이 했었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번 신형과 구형 디스플레이 비교 영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비록 제 카메라 품질이 좋지 않아서 완벽하게 보여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형이 구형보다 훨씬 좋다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형 맥북 프로의 True Ton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Automatically Adapt Display to make colors appear consistent in different ambient lighting conditions 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핸드폰의 블루라이트와 같이 화면이 약간 노랗게 변면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신형 맥북 프로는 프로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성페이가 편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유저들에게 프로모션은 익숙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드러운 스크롤 그리고 이게 게임할 때도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60Hz와 프로모션인 120 세팅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신형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노치가 있는데요. 몇몇 사용자분들 및 테크 리뷰어분들은 해당 노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도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지는 매직도 보이지만 저는 딱히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구형 맥북 프로와 다르게 노치 정중앙에는 1080p 웹캠이 있고 화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신형 맥북 프로의 개선된 확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맥세이프 포트, 썬더볼트 4 포트 2개, 그리고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SD 카드 리더, 썬더볼트 4 포트 1개, 그리고 HDMI 단자가 있습니다.
SD카드는 UHS-2까지 지원하고 HDMI는 2.0입니다. 물론 저는 레이트 2013의 맥북 프로 15인치 사용자기에 신형 맥북 프로와 구형 맥북 프로의 그렇게 큰 차이는 결국은 USB-A 타입이 썬더볼트 4포트로 바뀐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맥북 프로를 지속 구매하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 확장성에 큰 편의성을 확보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워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확장성들인데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운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부터 맥북 프로의 스피커는 타사 노트북 컴퓨터 스피커보다 기본적으로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구형 맥북 프로의 소리는 트래블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어 깨끗한 소리를 냈었습니다. 반면 신형 맥북 프로는 훨씬 베이스가 우수합니다. 이는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간 음향을 구현하여 3차원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갈 때 소리가 함께 입체감을 실제로 사운드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번 샘플 소리를 들어보시죠. 정말 좋네요. 구형 맥북 프로는 스피커가 망가져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형 맥북 프로와 달리 신형 맥북 프로의 키보드는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8년이라는 사이에 키보드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역시나 최신 버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영문만 보이는 영문 키보드로 구매했으며 구형 대비 키보드 버튼 사이즈가 더 커지고 타자감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타자를 쳤을 때 구형과 달리 신형은 무게감과 안정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터치 아이디까지 생겨서 훨씬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지문 인증은 기본적인 잠금 해제, 로그인, 설치 시, 권한 필요 시 등등 단순히 컴퓨터를 켜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편리합니다. 저는 non-tech 리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기에 정확한 성능 비교,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등의 영상은 다른 훌륭한 전문 테크 리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맥북 프로로 음악 작업, 영상 작업, 게임, OTT 시청,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기본 M1 혹은 M1 프로가 아닌 M1 맥스를 저는 선택했는데요. 무엇보다 8년 만에 구매했다는 점, 그리고 금번 구매한 맥북 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할 계획을 고려한 점이 제가 M1 맥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결혼했는데요. 친구들이 찍어준 영상들을 모아 제 결혼식 서머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은 파이널 컷 프로로 작업을 했으며 영상의 길이는 약 20분짜리이며 해당 영상을 바운싱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구형 맥북 프로에는 이미 여러 번 렌더링 그리고 비디오 바운싱을 한 상태이나 신형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그냥 커피 페이스트, 즉 옮겨서 처음 열어본 상태입니다. 영상을 바운싱 하는데 벌써부터 구형 맥북 프로는 팬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는 바운싱 작업이 끝났네요. 시간은 총 17분 19초가 걸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상 바운싱 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팬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형 맥북 프로의 바운싱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맥북 프로의 바운싱이 끝났는데요. 시간은 총 31분 39초가 걸렸습니다. 신형 맥북 프로로 작업하는 것이 구형 대비 약 50% 시간을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신형 맥북 프로의 발열 여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리 뜨겁지 않았습니다. 구형은 정말 곧 폭발할 것 같이 뜨거웠거든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신형으로 기본적인 영상 작업대의 영상 흐름을 보시면 부드럽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형 맥북 프로는 여기에다가 러트라든지 뭐 등등을 이렇게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이런 뭔가 이펙트를 넣으면 더욱 느려지는 반면 신형 맥북 프로는 끊임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시동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동시에 틀었습니다. 신형은 거의 1초 만에 켜졌고요. 구형은 거의 33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입니다. 신형은 1초, 구형은 6초가 걸렸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입니다. 신형은 7초가 걸렸습니다. 참고로 신형에다가 처음 설치 후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신형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구형은 26초가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직 프로 X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신형은 5초, 구형은 13초가 걸렸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형 대비 신형의 프로그램 실행되는 속도는 정말 순식간에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형과 신형을 비교하면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처음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이 부족했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테이스트 프로덕션의 박지환이었습니다.